최근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관심설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메바닥 뛰어가서 정체를 확인해 봤는데 출처가 돈발롱. 공신력이 그리 좋지 못한 곳이라서 급 실망을 했죠. 그래도 일단 읽어봤습니다. 손흥민은 지네딘 지단 레알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 레알이 골감은 해소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6개월 전 이적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는 영국 매체였는데 지단 감독이 원한다, 레알 현 상황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공신력이 낮은 외국 언론사가 첫 보도를 한 것까지 삼박자가 똑같죠. 그런데 솔직히 이 스토리가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만개한 기량 때문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기량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 상황이라면 주전급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최근 1, 2년 동안 또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예전처럼 1대1 상황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링크업 플레이까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영국 현지에서 링크업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패스 연결뿐만이 아니라 공격 전개 시의 오프 더 볼 움직임, 또 팀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볼 홀딩 능력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영리한 공격수만 할 수 있는 플레이고요. 그런데 올 시즌 레알 스쿼드를 보면 에이스 역할을 기대했던 아자르는 부상, 요비치는 부진하면서 이스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가 중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면 냉정하게 봐도 손흥민 선수가 주전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다니엘 레비는 현 토트넘 회장입니다. 사업가 출신이고요. 레비의 아버지도 사업가 출신입니다. 레비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 토트넘 팬인 걸로도 유명한데요. 대학은 케임브리지 소속 시드니 서섹스 콜리지를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상하게 발음한 게 진짜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 네이버 사전에 쳐보세요. 진짜 그 발음을 한번 눌러보세요. 진짜로요. Sussex.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는 세스. 그렇다면 레비 회장이 왜 손흥민 레알 이적의 첫 번째 걸림돌이냐? 바로 레비 회장 특유의 엄청나게 깐깐하고 끈질긴 협상 기술 때문입니다. 요리스 골키퍼의 토트넘 이적으로 레비와 협상했던 리옹 회장이 남긴 말이 있죠. 내 25년 리옹 회장직 중에 가장 힘든 이적 협상이었다. 알렉스 퍼거슨 경은 레비와의 협상을 엉덩이 수술할 때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베르바트프 영입 협상을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체결이 됐거든요. 일화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레비 회장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윌프레드 자하 선수를 사려고 했을 때 일인데요. 당시 자하는 기회를 받지 못했던 맨유에서 팰리스로 다시 돌아온 뒤에 한 시즌 43경기를 뜁니다. 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약팀 팰리스를 FA컵 결승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자하의 가치는 떡상했죠. 그런데 레비가 이메일로 제시한 이적료는 200억. 디 어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팰리스가 메뉴에서 자하를 데리고 왔을 때 쓴 액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팰리스의 스티브 페리시 회장은 어이가 없죠. 미쳤네, 이거 뭐 진심인 건가? 라는 반응으로 바로 벤치를 놨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또 레비가 쓱 이메일을 보냅니다. 실제로 페리시 회장은 그 메일을 일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메이슨은 헐시티로 150억 정도에 이적합니다. 레비의 입장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남은 계약 기간입니다. 2018년에 5년 재계약에 사인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3년이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레비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레비를 압박할 협상 카드가 적어요. 자연스럽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2018년 재계약이 기간이나 연봉, 옵션 면에서는 좀 아쉬운데 이래서 구단들은 다 싫어해도 톱스타들이 라이올라랑 계약하나 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적을 원하는 선수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뭘까요? 첫 번째는 감독과의 면담입니다. 모든 협상의 출발점이죠. 대화입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적 요청서를 정식으로 구단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언론을 통해서 이적을 원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협상 테이블에서 원소속 구단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애정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레퍼토리가 팀을 사랑하지만 발전이 없으면 떠나겠다, 이런 삘이에요.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예전에 루니 선수, 그리고 최근에는 해리 케인 선수가 이런 방법을 썼죠.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은 훈련 거부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막장 테크죠. 구단과의 엄청난 불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 세 번째는 손흥민 선수의 인성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구단을 압박하고 미디어를 이용하고 팬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고, 이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손흥민 선수는 항상 프로페셔널하고 팬들을 존중하고 팀에서 자신이 조금 싫은 임무를 맡더라도 항상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레알이 손흥민을 영입하려면 정말 찐한 금액과 진지한 인내심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이 2년 전에 왔다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만 25세 정도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또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4개월이 지나면 손흥민 선수는 만 28세가 되죠. 레알의 경영진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진지하게 대한민국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분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이야기였는데 즐거웠습니다. 올 시즌이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만 말고 시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